ですね。かしこまりました。お飲み物はこちらからお選びください。ヘイホイホヘイホハイとか築地といった斬新な商品名やちょっと言うのが恥ずかしいという商品名が多く会社の忘年会のビンゴゲームで食事券があったさ。안녕. 지금까지 저희 일본 워홀 일상이랑 일본 여행 영상들 위주로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영상 보시고 일본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워홀을 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동안은 그냥 댓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찍어봅니다. 예비 워홀러 분들,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럼 시작! 일단 저는 JLPT는 총 7번 정도 봤습니다. 저는 N2를 처음에 시험 보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N1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은 이제 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2년 지나면 또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 되고 일도 하다 보니까 바빠서 JLPT를 위한 공부를 하기는 어려웠고 워홀을 다시 한번 이제 준비하면서 그때 회화 위주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손님 응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의사소통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레벨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자를 읽을 수는 있는데 쓰긴 좀 어려워요. 그런 정도의 레벨입니다.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산, 레지 일도 당연히 하고 소개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되고 처음에 고객한테 인사하고 그런 일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일본어 실력이 좀 필요하고 간혹 뭔가 이 트러블이 있을 때 이 상황을 빠르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이 상황을 압축해서 일본어로 설명할 때는 머리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어려워서 아 내가 일본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상황 설명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해야 돼요. 네,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일본에 와도 진짜 일본어 공부 별로 안 해가지고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최근에 유튜브에 자막도 달아보고 일본어 원서도 사고 했는데 혼자 하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보다가 뒷이야기도 궁금해서 뒷내용 찾아보다가 듣다 보니까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학습지 같은 것도 활용하고 서점에서 기초책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일본어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일본어 늘었어요. 그동안 혼자 애니메이션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투가 이 쿠치부리가 완전 남자 말투인 거예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런 것만 봤거든요. 소년 만화들. 그러니까 완전 거친 10대 남자애들 말투를 익혀가지고 학교에서 그거 교정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자격증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단어를 정말 많이 외우고 한자 외우고 하면서 일본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인 되고 나서는 JLPT 갱신하려고 가끔 2년에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일본어도 그렇고 언어는 인풋이 진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많이 듣고 많이 노출이 되어야지 눈이 적응하고 귀가 적응하면서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는 애니나 뭐 일본 연예인 덕질이나 뭐 J-pop 흥미가 있어서 그걸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 히라가나 조금 외우고 하면 어느 정도 단어 이런 거를 금방금방 습득을 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사회에서 만난 분들은 생각보다 일본에 별 관심이 없는데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회사에 필요일 때도 있고 아니면 가족여행을 가는데 일본어를 좀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저렇게 아무런 흥미도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일본어 공부 방법을 소개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저로서는 잘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본 일본어 문제집을 추천해드리기에는 최근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추천을 못 해줬었는데 이번에 최신 유하다요 일본어 교재가 저에게 와 있거든요. 야레바데 기르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31만 일본어 강좌 채널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일본어 공부법도 교재 소개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박스를 딱 열었는데 교재가 되게 얇은 거예요. 그리고 귀여운 노란색. 요즘 인스타 같은 거 광고 보면은 다 문제집 얇던데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제일 두꺼운 게 7권 정도고 나머지는 다 엄청 얇아요. 이 정도? 아니 저 때는 책 한 권 한 권이 진짜 두꺼웠단 말이에요. 이만큼씩 돼가지고 듣기 자르고 문법 자르고 단어 자르고 이러면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가방에 쏙쏙 넣어 다니면서 카페 가서 차라란 보기에 너무 예쁘고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첫인상이고요. 아무래도 일본 뭐 공부 영상도 그렇고 문화 영상도 그렇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유하더유를 진작에 추천해주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봤었는데 발음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발음 조금 집착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몇 번의 현타가 있어가지고 공부도 할 겸 발음이랑 인토네이션이랑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볼 겸 강의를 들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토네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억양이에요. 예를 들면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할 수도 있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은 굉장히 본인 나라의 말투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도 이 일본인들이 하는 그 억양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 인토네이션으로도 사실 딱 듣고 티가 나서 저는 일할 때 한국인 분들이 저한테 일본어로 말 걸면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 한국 분이세요? 이러고 저희 한국어로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외모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잘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독학하면 진짜 전형적인 한국인 발음이 되기가 쉬워요. 단어마다 그 인토네이션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일이 외우기 어려우니까 사실 처음에 배울 때 그거대로 습득을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매체를 많이 보고 하면 그런 인토네이션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건데 처음 공부할 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그걸 따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회화는 말 다 통하니까. 근데 저는 일본인처럼 얘기하는 수준까지 가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토네이션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초반에 딕션 좋은 쌤을 만나면 진짜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전강좌 올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이 귀여운 노랑이 7권을 무료로 드린다는 사실. 뭐 귀엽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안에도 한번 봐보면은요. 이거는 1권이고요. 기초 레벨 수준에 맞게 한 권씩 올라가는 게 딱 보이는 책이에요. 초반에 히라가나부터 공부를 하는데 히라가나 공부하면서 그 각각의 뜻, 연관된 단어 같은 거 같이 설명해줘서 진짜 좋았고 뒤에는 기본 인사말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 이 기초 일본어 시리즈만 잘 떼시면 일본 여행하시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고 이것만 잘 떼도 JLPT N3도 금방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 너무 좋아서. 사실 N3가 막 엄청 메차쿠차 무스카시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초만 어느 정도 잘 떼시고 듣기 연습하고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떼면 시중에 있는 여행 일본어나 여행 회화책 같은 거 당연히 혼자서 독학하실 수 있고 N3 공부하시는 분들 당연히 도움 될 거고 저처럼 애니메이션 어떤 매체로 일본어를 익혀서 굉장히 한정된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나루토 같은 말투를 고칠 수 있다. 그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후쿠오카도 한국인 여행객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길 가다 보면 한국인이 반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본어를 쓰면서 소통할 때 더 즐거워하세요. 내가 다가가서 한국어로 안내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편하고 일본어 공부한 걸로 여행하고 물건 사고 이럴 때 되게 즐거워 보이시거든요. 확실히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그 나라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진짜 만족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오시기 전에 조금 공부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일본어를 준비할 때 최소 몇 급이 필요할까? 일단 JLPT가 뭐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한데 사실 일본에서 워홀 하려면 진짜 최소 3급은 있어야 돼요. 최소 3급은 있어야 일상생활 대화하고 조금 땀 뻘뻘 흘리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돈 2천만 원 가져와서 1년 동안 여행만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2급은 있어야 돼요. 최소 2급. 왜냐? 우리는 우체국도 가야 되고 은행 가서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택배 안 오면 택배사에 전화도 해야 되고 일본인 친구랑 여행 어디 갈지도 이야기 나눠야 되고 노래방 가서 일본어 가사 보면서 노래도 불러야 되고 문제 있으면 부동산이나 가스 회사나 이런 거에도 전화해야 되고 알바도 구해야 되죠. 알바 면접도 봐야 되죠. 면접만 잘 보면 안 되죠. 이제 일 실제로 하면서 그 동료들 사귀어야 되죠. 일본어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일본어 못하면 그 사람이 흥미가 있어서 다가와도 어지간하게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소통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죠. 나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N2는 있어야 한다. 꼭. 그리고 좀 물론 하고 싶은 경험들이 다 다를 거예요. 워홀 오셔서. 근데 저는 1급은 그래도 있어야 1급 있으면 좋다. 혹시 사무직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좀 다양한 일본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어가 돼야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1급 추천. 왜냐? 야레바 데키루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꿀팁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자 외우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자를 진짜 빽빽이 이렇게 쓰면서 고등학교 내내 외웠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연상에서 친구들이랑 그거를 만드느라고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만든 걸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 유하다요 강의를 보면은 한자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다 알아서 만들어놔 주세요.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습득만 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부수 따로 외우고 이거 외워가지고 합쳐가지고 막 시간 진짜 오래 걸렸었는데 그게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하다요 강의는 그 밑에 댓글처럼 달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을 쓰면 다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거 누군가 궁금해해서 이미 답변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꿀팁 2. 이왕이면 한자나 뭐 문법 공부랑 회화를 같이 하자. 너무 문제집만 붙잡고 있으면 지치고 하기 싫고 힘들어요. 근데 외운 거를 회화로 연습을 하는 버릇을 하면 아 이걸 이렇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겠구나. 아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너무 문제집만 잡고 공부하면 그 시험 보는 날까지의 성취감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해야 그동안에 보상을 받으면서 성취감이 빡 올라가는데 JLPT는 반년에 한 번이잖아요. 반년 동안 성취감이 없는 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회화 공부를 같이 하시라.
JLPT 공부하면서 문법이랑 단어가 폭이 넓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대화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럴 때 굉장히 저는 성취감을 많이 느꼈고, 저는 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외운 단어, 읽은 문법, 그 지문이 거의 비슷하게 애니에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계속해서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꿀팁 3! JLPT는 단어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자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저는 문법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더라고요. 문법만 외운 시험은 떨어지고,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할 때 그걸 다 외우니까 붙었어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문법 밑에 예문까지 다 외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혼자서는 집중을 잘 못하다 보니까 특히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추천드리는 유하다요. 강사 선생님이 와세다 출신이어가지고 강의력 당연히 검증됐고, 발음 좋은 거 이미 유명하고, 강의를 쭉 보니까 기초 1부터 저처럼 고급 강의 원하는 사람까지 강의가 다 있고, 아르바이트 일본어도 있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편하고, JLPT를 원하면 JLPT 강의를 보면 되고, 보다가 이거 어디다 써? 이러고 재미없으면 아르바이트 일본어도 봤다가, 일본 백서 이런 거, 일본 문화, 저 아까 번호판 이야기를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쉴 때도 일본어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쉬는 것 같지 않고. 하지만 난 머리는 쉬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다른 알고리즘 도로로록 나와가지고 완전 도루묵이거든요. 유하다요 앱에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제가 그 갓생 살겠다고 출근 전에 카페 가서도 공부해보고, 휴문 날에 또 이렇게 짬짬이 계속 영상을 봤었는데, JLPT가 완전 최신 강의까지 다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 자격증 시험 문제집들이 좀 그런 게 되게 옛날 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업데이트가 좀 느리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집을 사는데 너무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유하다요는 완전 최신 2024년 최신 경향까지 이미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게 되게 긴 40분짜리 강의도 있고요. 10분짜리, 3분짜리 강의도 엄청 많은데, 그 와중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영상 밑에도 질문할 수 있지만 그냥 1대1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내로 답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용 앱도 있어서 일일이 사이트 찾아서 안 들어가도 되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아르바이트 일본어와 쉐도잉에 관한 겁니다. 일본어 공부 어느 정도 했다, 혹은 이제 더 이상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요거 아르바이트 일본어 코너가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일본어랑 일본 백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워홀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이었던 게 경어였거든요. 내가 잘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와보니까 아니, 잔돈 거슬러 줄 때 잔돈 받았습니다, 얼마입니다, 이것도 말을 해야 되는데, 고객을 딱 만났는데 제가 그 연습을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일본 여행 짬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퇴근하고 찾아봐가지고 1만엔 초도 와즈카리 다시마시다 쇼쇼 마치 구다사이 300엔 오카이시 데스 이런 거를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운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옷가게 편, 스타벅스 편, 뭐 무슨 편 이러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저는 꼭 카케모치를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일하는 판매업 말고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찍먹을 해보고 알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 쌤이 그 일본어 강의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선생님 경험을 붙여줘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친절하고 리나쌤이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멈춰가면서 쉐도잉으로 연습하면 더욱 좋습니다. 발음 교정하시면서 속도 따라잡으면서. 자, 마지막. 저는 옛날부터 혼자 공부하기에는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면 너무 피곤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들고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전 스케줄 근무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학원 스케줄에 제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래갖고 결국 오래 지속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강도 진짜 잘 돼 있고 제가 출퇴근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출퇴근할 때 유튜브 봤었는데, 유튜브에다가 일본어 강의를 쳐서 보면 딴 걸 보게 돼요. 유튜브 작게 틀어놓고 인스타 보고 이렇게 되는데, 유하다요 같은 거 틀어놓으면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출근 중에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화장할 때 그 옆에다 틀어놓고 또 한자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학생들도 시험 기간 같이 바쁜 때도 짬짬이 볼 수 있고, 직장인들도 10분짜리 강의도 진짜 많아서 출퇴근 시간이나 뭐 잠깐 짬내서 보기 진짜 괜찮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빠도 시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시간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누워서 보면서 나의 이제 일본 생활을 기대하면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 내기가 어렵다든지 뭐 이런 이유 등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소개한 요 유하다요 당신을 위한 광고였을지도. 때마침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잡다로그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할인 쿠폰 코드에 잡다로그 5만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5만원 할인해 주신대요.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그것도 잊지 말고 챙기셔서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벌써 10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11월이에요. 우리가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시 그 안에 일본어 공부가 있으셨다면 이 기회에 다시 좀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벌써 워홀 온 지 3달, 4달 차가 돼가고 있는데 한자 공부도 다시 하고 좀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 와서 일본어가 늘지 않았어요. 제 생각보다, 제 기대치보다 낮아요, 제 성장이. 그래서 좀 일본어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연말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어 공부 어디까지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 아르바이트 일본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아, 되게 짧네. 3분밖에 안 되네. 以上10点で3000円で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1万円でお願いします。1万円お預かりいたします。セットですね。かしこまりました。かしこまりました。お飲み物こちらからお選びください。お飲み物はこちらからお選びください。お飲み物はこちらからお選びください。はい。ただいま商品をご用意しております。ただいま商品をご用意しております。新しいものすぐにご用意いたします。新しいものをすぐにご用意いたします。そして日本のマックではヘイホイホヘイホハイとかヘイホイチキチといった斬新な商品名やちょっと言うのが恥ずかしいという商品名が多い。商品券をもらった誕生日のお祝いに商品券をもらった商品券。会社の忘年会のビンゴゲームで食事券が当たった。 당첨되었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쇼크지 식사죠. 거기에다 캔도 시코크가 아니고 시코크. 오그레르의 시코크 하면 시코크. 시가 지각하다는 시코크스르라고 시코크스르.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코크 그 다음에 시코크. 또 하나